최근 기름값이 미쳐 날뛰고 있죠. 주유소 자주 가는 게 좀 그래서 요즘엔 차를 되도록이면 안 타는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주유소를 좀 자주 가야 하는 차주분들께서는 더욱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 이후로 올해 초부터 이어진 기름값 폭등까지 운송업계에 아주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최근에는 이런 어려움 때문에 화물연대 파업까지 일어났었죠.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기름값이 폭등한 이유를 설명하라는 것 때문은 아닙니다. 단지 주유소를 좀 자주 가게 되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포터나 봉고 같은 그런 작은 트럭 말고, 트레일러나 기름 탱크를 싣고 다니는 트럭 같은 커다란 트럭들을 볼 때 몇몇 트럭들은 바퀴가 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한 번쯤은 왜 저렇게 바퀴를 들고 다니는 걸까? 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없음 말고 뭔가 바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갈아 끼우는 예비용 바퀴도 아닌 것 같고, 또 굳이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이 바퀴로 인한 여러가지 손해가 아주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왜 바퀴를 들고 다니는 트럭들이 있는 걸까요? 자동차의 바퀴는 하나의 긴 축 양쪽에 달려있고,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합니다. 동시에 차량을 지지하는 역할도 하는 이것을 차축이라고 해요. 이 차축은 각각의 역할에 따라 다르게 부르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핸들을 돌리면 차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즉 자동차의 조향을 담당하는 축을 조향축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자동차의 앞바퀴가 그 역할을 하죠. 물론 지게차같이 뒷바퀴가 조향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최근에 출시되는 고급차에는 차량의 부드러운 코너링을 위해서 뒷바퀴도 함께 조향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다음으로 엔진의 동력을 받아 바퀴를 굴리는 축을 구동축이라고 합니다. 보통 구동축의 바퀴가 몇 개냐에 따라 이륜구동, 사륜구동으로 구분되고, 구동축이 어디 있냐에 따라 전륜구동, 후륜구동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좀 이해하기 어렵다면 자전거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페달을 밟으면 동력이 뒷바퀴로 전해져서 자전거가 굴러가니까 뒷바퀴가 구동축, 핸들을 돌리면 앞바퀴가 같이 돌아가서 방향을 바꿀 수 있으니까 앞바퀴는 조향축,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트럭은 크게 뒤에 트레일러를 끄는 트랙터와 화물칸을 갖춘 카고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는 여기서 트랙터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트랙터는 보통 4곱하기2, 6곱하기4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데,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는 트럭의 모든 바퀴의 개수이고, 뒤에 있는 숫자는 구동축의 바퀴 개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곱하기2를 예시로 들면 전체 바퀴 개수가 4개, 구동축의 바퀴 개수가 2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6곱하기4는 전체 바퀴 개수가 6개, 구동축의 바퀴 개수가 4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4곱하기2와 6곱하기4 사이에 6곱하기2 구성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6곱하기2는 전체 바퀴 개수가 6개, 구동축의 바퀴 개수가 2개라는 뜻이겠죠? 잠깐만, 그럼 구동축의 바퀴가 2개, 조향축의 바퀴가 2개인데 그럼 나머지 2개는 뭘까요? 이것이 바로 이번 영상의 핵심입니다. 구동축과 조향축을 제외한 이 의문의 차축은 조향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엔진의 동력을 직접 받지도 않습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 차축의 바퀴를 위아래로 올렸다 내릴 수 있는데, 이것을 가변축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끔 보는 바퀴를 들고 다니는 트럭들은 전부 이 가변축이 올라간 상태라는 겁니다. 자, 구동축과 조향축, 그리고 이번 영상을 관통하는 가변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국 바퀴를 들고 다니는 트럭은 이 가변축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면 왜 이런 트럭이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가변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이에요. 도로교통법상 과적에 걸릴 수 있는 무게의 화물을 축 하나를 추가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운반할 수 있고, 6곱하기4 트랙터보다 4곱하기2에 가변축이 추가된 6곱하기2 트랙터가 훨씬 가격이 저렴해서 화물 적재량을 늘리려고 무리해서 더 큰 톤수의 차량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는, 즉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양의 화물을 나를 수 있어요. 또한 이 가변축을 내리면 화물의 화중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차량의 안전성이 높아지고, 화물을 운반하지 않을 때는 이 축을 들어 올려서 타이어의 마모를 방지하고 동시에 연비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회전 반경이 줄어든다는 이점도 있어요. 하지만 장점이 있다면 반드시 단점도 존재하는 법이죠. 비록 가변축으로 화물 적재량을 늘릴 수 있더라도 이것에 의존해서 과적을 하게 되면 차량에 큰 부담이 됩니다. 화물을 6곱하기4만큼 실을 수는 있더라도 차량의 엔진 성능은 4곱하기2이기 때문에 화물을 무리해서 실었다가는 엔진이 과부하되거나 브레이크가 고장날 수 있어요. 즉 차량의 수명이 단축된다는 의미입니다. 또 화물을 운반할 때 가변축을 내리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타이어 마모도 생기고 연비도 나빠집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아까 장점에서 나온 내용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변축을 사용하면 연비 절감하고 타이어 마모 방지한다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화물을 운반하지 않을 때 가변축을 들어 올리는 것과 화물을 운반할 때 가변축을 내리는 것은 엄연히 다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비나 타이어 같은 유지 비용에 대한 단점 때문에 최근에는 가변축 바퀴를 내려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운전자분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과적 단속할 때 바퀴를 잠깐 내렸다가 단속이 끝나면 다시 올리고 주행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러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요소수 대란, 올해 초 기름값 폭등 등으로 화물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고, 이에 따른 파업으로 거의 일주일간 한국의 물류업계가 마비되는 지경까지 갔지만 파업 자체는 종료되어서 다행입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려움이 조금 남아있지만 오늘도 안전운전에
운전해주시는 트러커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